예, 지금 현장 모습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장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정상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장 차림이고요. 각자 목에다가 목도리 두르고 있죠. 한복 목도리를 재해석해서 만든 목도리다라고 대통령실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촬영할 때 보통 정상국, 에이펙 의장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양복 차림의 정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카프나 브로치 같은 것들로 간소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우리 한국이 한복 목도리를 재해석한 소품을 준비한 걸로 보이고요. 2010년대 들어 변화가 좀 생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액세서리로 소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번에는 저렇게 민트 색깔 목도리로 대체를 한 모습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목도리를 각각 착용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 최 교수님. 네. 이번에는 따로 한복을 입진 않았네요. 지난 2005년 생각해보면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다 같이 정상들이 그 두루마기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번엔 근데 저렇게 양복으로 대체된 거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앵커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2010년부터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각 나라의 전통 의상들을 입는 게 관례였는데 2010년부터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특징을 하나를 표현하는 액세서리 같은 거, 페루 같은 경우도 스카프를 둘렀거든요. 네. 양복을 입고 뭐 오늘 정장 본인들이 입고 온 정장에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그 나라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통해서 그 나라의 특징을 부각하면서도 평상복을 입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 스카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그 한복의 스카프를 연상시키도록 만들어진 거고 네. 저게 아마 한글이 아마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글을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가까이서 보이지 않게 안 보이는데 뭐 한글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복의 미를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스카프 형태로 만들어서 한복 목도리를 소품으로 착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사진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10년 이후에는 이게 좀 네.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액세서리나 아니면 이런 그 약간의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조그만 소품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특징을 표현하는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앞서서 이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선 모습이고요. 태국 총리 모습도 보입니다. 에이펙 2025 코리아. 그 뒤에 배경 앞에 이 대통령이 먼저 섰고요. 각 정상들이 어디 설지 위치도 사실 주목이 됐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디 설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거든요. 이 대통령의 오른쪽에 위치한 걸로 보입니다. 각국 정상들 한 명씩 올라오고 있고요. 민트 색깔 목도리, 우리 전통 한복을 목도리를 재해석한 소품으로 풀이가 됩니다. 가까이 보니까 문양이 좀 있거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고 이 대통령의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상들의 위치도 관건인데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오른쪽에 섰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이 에이펙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국가라는 모습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개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목도리에 있는 문양은 아마도 에이펙 그 저 문양을 넣은 것으로 보여요. 아, 네. 네, 그 하얀색으로 술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우리 경주에서의 에이펙, 저 천년의 미소를 기념하기 위한 문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상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시주석과 악수를 하고 이제 다른 정상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왼쪽에 있는 정상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고 지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금 뒷줄에 있었고요.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인사를 나눴고 지금 인사를 계속 여러 정상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지금 자리 배치를 보면 어쨌거나 오른쪽에 시 주석이 있었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그 뒤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자리 배치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의전상 뭐 적절한 배치라고 봅니다. 일단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이제 호스트가 있고 오른쪽에 일단 가장 높은 사람이 의전상 제1위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거기서 의전의 1인 누구냐 이런 거를 고려를 할 텐데요. 뭐 시진핑 주석은 다음 에이펙 회의 때문에 다음 의장국이니까 뭐 대접을 받은 것도 있고 뭐 경제적 위치도 있고 또 하지만 앞줄과 뒷줄에 배치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먼저 대통령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예.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 총리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그 배치를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점점 더 인도네시아 대통령 옆에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총리가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됐었고요. 뒤쪽에 베센트 장관이 뒤에 있게 된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바로 이제 베센트 장관은 바로 뒤쪽에 위치한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 페루에서 개최됐던 에이펙 회의에서는 네, 지금 조금 전 영상이 다시 나가고 있고요. 지난해 페루에서 개최됐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뒷줄 가장자리 쪽에 섰던 이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좀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 교수님?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강대국 또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힘, 파워 이런 것만 고려한다면 그쪽에서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 구체적으로 그게 뭐 이유가 설명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의 정상들은 어떤 형태로 배치하느냐는 그 나라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어떤 배치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재국이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이제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자리 배치라고 하는 게 정상들에게는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긴 해요. 예. 내가 어디 서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또 그걸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가운데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정상회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경주 선언이 채택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자유무역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인환 교수님, 자유무역이란 문구 포함이 될까요? 이거를 저에게 포함될 것 같냐 아니냐면 저는 50대 50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네. 없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얘기가 나온 거지만은 지금 아직도 막판 조율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자유무역이라는 말을 일단은 집어넣는 거를 공동 선언에 집어넣는 거를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시장을 접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칙을 하는 그냥 위장 수단으로 삼아온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손해를 본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 아니면 거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유무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 성명 내에서 이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대로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그때 있었던 에이펙에서는 근데 또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복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기 트럼프에서 이 자유무역이 에이펙에서 공동성명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놀라운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손석우 평론가님. 네. 그런데 아까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력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다자주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경주선언 채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경주선언 채택 가능성은 뭐 90%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냐가 그 부분이 그 핵심이다. 부분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인 거고 지금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문구를 넣는 데 있어서 반대 기세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50대 50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변화를 60대 40 정도로 그래도 자유무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이펙 정상회의의 애초 출범 자체가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차기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도 감안이 된다면 자유무역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알 수 없는 건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 개국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포함되지 않을 텐데 네. 미국이 가만둘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또 하나의 절충안은 병기 가능성입니다. 병기 가능성. 자유무역과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를 같이 문구를 넣는다면 예. 미국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